무안군의회 소속 A모 의원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죄 혐의점은 없었으며 극단적 선택에 사용되는 물품이 차 안에서 확인됐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정치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순천 현안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에 무대응해왔던 노관규 순천시장이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국감이 마무리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과 함께 OTT 유료방송 시작의 현실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이번 주 고흥에서 향긋한 유자를 즐길 수 있는 유자축제가 펼쳐집니다. 장미로 최소호 등 유명 가수 공연과 코미디언 심영래 주연의 변사극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준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무안군의회 의원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5일 밤 12시 30분쯤 목포의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무안군의회 A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의원의 몸에서 확인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차 안에는 극단적 선택에 사용되는 물품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족을 상대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정치권이 갈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국회의원이 노관규 순천시장을 국감 현장으로 불러들였고 순천 현안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그동안 무대응하거나 침묵해왔던 노관규 순천시장을 만나 입장을 들었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개막식 날이었던 2023년 3월 31일. 노 시장은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순천대 애니메이션학과 학생, 관련 분야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한 만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노 시장은 현안 보고와 함께 박람회 예산 증액을 요청했고 김 여사는 대통령이 잊지 않도록 옆에서 챙기겠다고 응답한 게 전부라고 해명했습니다. 노 시장은 8월 24일 김건희 여사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정원 예산이 늘어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순천시 예산이 확정된 건 한 달 전인 7월 17일이었다며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시장은 예산 증액을 위해 관계부처에 23번 찾아갔으며 결과적으로 늘어난 예산은 80억 원 남짓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을 쪼개서 보내주면 이 한목에 쓸 수 없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30분 동안 한 겁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도 식사만 하시고 말씀을 안 하시고 그러더니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긴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작은 예산을 쪼개서 보내면 그 소위 효율성은 좀 떨어지겠습니다. 딱 요 말만 하세요. 그때 김건희 여사가 나서시더니 오늘이 금요일 저녁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동안 안 잊어먹으시도록 저도 대통령 기억 나시도록 챙기겠다고 이렇게 딱 얘기했거든요. 그게 전부예요. 정원박람회 개막식 총감독이었던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한경화 감독에 대한 의혹도 반박했습니다. 노 시장은 국가정원과 오천 그린광장, 동천을 잇는 그린 아일랜드와 수상무대를 구상했고 이걸 실현할 수 있는 감독은 공개 모집 참가자 중 한경화 씨가 유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이미 2012 여수엑스포 당시에 수상무대를 해본 경험이 있었고 계약 기준과 조건에 따라 추진됐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여사 연락처를 알지 못하며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는 겁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그런데 덮어씌우는 게 뭐냐? 전체 문화행사 대행비 전체를 한경화가 해먹은 걸로 지금 부풀려갖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지금 덤태기를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겠어요, 그게? 노 시장은 국정감사 증인 출석 배경과 증인으로 나선 모든 상황들에 대해 가치 없는 일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와 함께 순천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조 의원을 찾아가 노 시장 국감 출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높은 시민 의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갔어요. 그런데 그 가치도 못 느꼈어요. 이 정도 질문을 하면은 내가 준비한 이것마저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느꼈습니다.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여수 국회의원이 순천시장을 국감장으로 불러들이고 순천 국회의원은 시장을 구속시키라며 시위를 벌였던 상황. 노 시장은 하루빨리 갈등을 끝내 시민들이 걱정을 내려놓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도와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회방이라도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 6월 달에 선거는 선거입니다. 일은 일이고 지금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중요할 때 뭐다로 이런 쓸데없는데 해요. 저는 몇 번 얘기했어요.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말 일이 아닐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백약이 무효인지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싸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오늘 국회는 지금에서는 서울 은평을 김우영 국회의원과 만났습니다. 국정감사 뒷이야기부터 남은 현안 과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조합감사 끝으로 이제 사실상 국감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돌아봤을 때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박정훈 의원하고의 그 무슨 대립인 것처럼 비춰진 문제. 이제 그거는 뭐 단적으로 국회가 여야 간의 소모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걸로 비춰지기도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두 개의 축.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죠. 또 내란을 통해서 권력을 다시 내려놓고 야당으로 돌아간 국민의힘. 근데 그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한 성찰의 자세가 1도 없고 지속적으로 그 내란을 정당화하거나 또 현 정권의 발목을 잡는다거나 그런 문제가 우리 정치의 발전에 얼마나 심각한 걸림돌인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방위 자체도 사실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돌아봤을 때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지금 우리 케이블 방송 뭐 이런 데는 상당히 요즘 뉴미디어, OTT 등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방송 환경에 대한 개선 정책 그런 것들도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그 내란과 연계된 세력들이 성찰과 뭐 물러난다거나 이런 자세가 없이 마치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자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 좀 질타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당미통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첫 국정감사이기도 했잖아요. 주요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뉴미디어 유튜브로 가면서 사이버 레카라 그래서 돈벌이를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가짜 뉴스를 제공하고 그걸로 또 돈을 벌고 이런 게 우리를 정서적으로 극단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짜 조작 정보 규제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핵심 사안입니다. 방송을 시청자의 눈과 귀가 아니라 권력자의 도구로 악용했던 그런 사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를 보다 시청자 주권에 맞도록 재설계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향후에도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계속 이제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향후에 좀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그 미디어 시장은 구글과 같이 또 넷플릭스와 같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의 망을 활용을 해서 그런데 세금을 잘 안 내요. 망 사용료 제대로 안 내고 있고 법인세도 네이버나 우리 국내 포털에 비해서 현저히 적게 냅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특혜를 가져가죠. 이런 문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고 유선 방송이나 지역 케이블들이 지역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발전 기금이나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한 점 이런 문제도 앞으로 또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감사에서 못 다룬 부분들 중에서도 혹시 계속 좀 살펴보실 현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그 미디어 환경, 아까 얘기했듯이 OTT, 그다음에 인터넷 망, 디지털 망을 활용한 여러 가지 그 좋은 정보들은 권장하고 촉구해야 되겠지만 가짜 뉴스, 또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를 활용한 개인의 명예 실추 그런 것들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또 동시에 엄청 또 해로운 극단성이랄까 개인의 정보나 명예훼손이랄까 그런 것들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서 권장할 건 권장하고 규제할 건 규제하는 그런 종합적인 인공지능 또 알고리즘 대처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인 가을이 무르익으면서 지역에서는 다채로운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고흥에서는 향긋한 유자를 만끽할 수 있는 유자축제가 개최되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 마련됐는지 송하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전국 유자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흥군. 유자 음료 등 식품 개발에 이어 유자를 주제로 한 축제를 5년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11월 6일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올해 유자축제는 예술과 향기, 체험이 어우러진 행사로 진행됩니다. 유자밭 속 예술공간인 힐빙시어터에서는 코미디언 심영래 주연의 변사극 등 이색적인 공연이 펼쳐집니다. 유자향을 즐기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유자 테마파크 주변 체험 부스를 통해 유자청 담그기, 유자 스파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유자밭을 배경으로 장민호와 최수호 등 유명 가수들의 공연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형 발광풍선과 드론쇼 등 빛을 활용한 야간 콘텐츠도 즐길 수 있습니다. 낮과 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업그레이드했다. 작년보다 그렇게 했고 유자 전망대를 올해 새롭게 만들었는데 아주 새롭게 한번 보시는 게 아주 좋을 겁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길놀이는 물론이고 유자천년 샘 퍼포먼스 등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모두가 함께 즐기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해 방문객 7만여 명에서 점차 늘어 지난해 17만여 명이 다녀간 고흥 유자축제. 고흥군은 유자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올해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강점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농촌 체험 프로그램인 유자마을 촌캉스에 이어 지역 숙박업소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빈집이나 농가주택을 숙박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방문객들이 고흥의 정취와 따뜻한 농촌의 정을 이렇게 느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놀 앱을 통해서 5만 원 이상 결제를 할 경우 3만 원 할인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이렇게 진행되니까 많은 분들이 서둘러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흥군은 교통관리 인력 130여 명을 배치하고 지난해보다 주차 공간 700면을 추가 확보하는 등 원활한 축제 운영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앞서가던 트랙터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가 화물차와 부딪혀 2명이 숨졌습니다. 해남경찰에 따르면 4일 오전 10시 20분쯤 해남군 산이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70대 A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오던 화물차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뒤에 탄 30대 아들이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성 종업원이 일하는 상점만 골라 강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포경찰서는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저녁 7시 10분쯤 목포시 오감동 한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돈을 달라고 협박하고 10분 뒤 인근 마트에서 현금 5천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번째 범행 장소 주변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